서 변호사님, 또 한 분 깜빵에 가실 분이 제가 지난주 좀 쉬는 동안에 나타났더라고요. 이해찬 전 대표, 이재명의 후견인, 뒷배, 어떻게 보면 운동권의 좌장, 이런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이재명을 위해서 이해찬이가 이른바 그 진미 파라곤에 캠프를 차리고 뒤에서 몰래 이 도운 것 아니냐는 의혹이 지금 제기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진미 파라곤의 비밀은 뭡니까? 지금 이제 그걸 JTBC나 보도할 때 그 이화영이가요. 이해찬이 용돈이다, 용돈 준다 해서 이제 그 김성태가 쌍방울. 예. 2년 동안 이제 월 3천만 원씩을 이해찬이 용돈이다. 예. 이런 식으로 준 걸로 보도를 했잖아요. 예. 2020년 4월부터 2022년 3월, 그러니까 총선 끝난 뒤에 2020년 4.15 총선 이후 그리고 대선 바로 직전까지 매달 3천만 원씩 줬으니까 7억 2천을 준 거 아닙니까? 그게 약간 일부 팩트인데 일부 오보래요. 오보. 아, 그래요? 왜냐하면 이게 그 제가 세 군데로 확인해 보니 쌍방울이 임원 있습니다. 그 김성태의 그 핵심 비서 그분이 그 신지호라고 있어요. 어벤져스. 그분하고도 이게 친해서 정보를 매일 주는데 그분 이야기하고 그다음에 제가 이제 김성태하고 조폭 생활 같이 하고 어릴 때 같은 마을에 살던 여성분하고 조폭 2명한테 들은 이야기. 그다음에 검찰에 제가 취재한 거 종합해 보면 김성태 회장이 이재명 선거를 돕는다고 해가지고 이해찬이한테 월 3천씩 줬다. 순수하게 용돈이 아니고 이해찬이가 이재명 캠프의 자장이니까 이재명 대선을 돕는다 해서 월 3천 줬다. 이렇게 진술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진술한 걸 마치 이해찬 용돈 준 것처럼 그거는 이게 약간 정확하지 않은 보도다. 실제 그 정확한 김성태 회장의 진술은 여러 루트로 제가 확인해 보니 그냥 이해찬한테 3천 준 거는 맞아. 근데 개인 이해찬한테 조건 없이 용돈이 아니고 이해찬 이재명 캠프의 자장이니까 이재명 대선을 돕기 위해서 이화영 통해서 이해찬한테 3천을 줬다. 이게 정확한 워딩 진술입니다. 우리가 용돈하면 아무 이유 없이 용돈 근데 준 것처럼 보이잖아. 아니, 김성태가 왜 이해찬한테 그렇게 주겠습니까? 김성태가 장사는 조폭이지만 기업인이잖아. 사업은 기업인이 공짜 돈을 줍니까? 장사꾼이 공짜가 그리고 어디가 김성태도 돈이 어려워요. 현금 자금 사정이 어렵습니다. 예. 기업인이 돈 많은 게 아니에요. 예. 그런데 이해찬이한테 용돈을 주려면 왜 총선 다음 날부터 대선 전날까지 줍니까? 그러니까요. 죽을 때까지 이해찬 죽을 때까지 주든지 예. 용돈을 뭐 3천씩 줍니까? 그게 아니에요. 결국은 김성태 입장에서는 이재명이가 대통령이 돼야 쌍방울이나 KH그룹이 대북 사업을 하고 그 다음에 쌍방울이나 이렇게 사업하는데도 정부하고 협조가 되고 기업으로 10대 그룹 클 수가 있잖아.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이재명이 어떻게든 대통령 돼야지 기업이 크니까 그걸 도와주는데 문제는 이게 이재명한테 직접 뭐 줄 수는 없잖아요. 예. 근데 이재명의 가장 핵심이 누굽니까? 이해찬이 아닙니까? 그렇죠. 누가 봐도 자장이잖아. 예. 근데 이해찬이만 해도 김성태한테 직접 돈 받진 않지. 그렇죠. 천리까지 짓는 사람이 김성태 총리하고 조폭한테 돈 받겠습니까? 그러니까 이화영이가 심부름한 거예요. 심부름꾼이죠. 이화영이가 부지사인데 예. 이게 얼음 준다 이해찬. 이래가 이게 3천씩 받은 거예요. 어른 사무실 운영비 준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배달 사고를 낼 수가 없어요. 일각에서는 뭐 배달 사고 낸 거 아니냐? 배달 사고 낼 돈이 따로 있지. 이화영이가 이해찬이 그림자도 못 밟습니다. 그렇죠. 이해찬이 얼굴도 똑바로 못 쳐다봐요. 예. 자기가 보좌관 출신이 이해찬이가 얼마나 거물 그 상황인데 아니 그거 배달 사고를 2년 동안 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2년 동안. 더군다나 이해찬이가 2017년에 7월 달에 중국의 훈춘에 갔잖아. 예. 그때 김성태하고 환영 막 이런 노잖아. 그러면 프레카트도 다 나와 있잖아. 이해찬이가 한마디 하지. 어이 김 사장 도와주고 고맙소. 이재명이도 전화했잖아. 도와줘서 고맙소. 그러면 이게 돈이 든든을 했구나. 알잖아요. 또 돈을 준 사람들은 무슨 수를 쓰든 그 확인을 합니다. 특히 그럼요. 기업인들은 확인합니다. 하긴 하죠. 더군다나 이해찬이가 쌍방울 임원도 그래 만나고 하는데 네. 배달 사고 내면 냉랭할 거 아닙니까? 그럼요. 그러다가 이해찬이
신복이 쌍방울의 미래산업의 이사입니다. 황인호. 황인호. 예. 이사 아닙니까? 미래산업. 예. 그러니까 제 말하기 여러 가지 이유로 배달 사고는 불가능하다. 이렇다면 이게 그 김성태가 이화영이한테 준 것까지는 증거가 명백합니다. 예. 왜냐하면 이게 박용철 회장이 불고 있고, 그다음에 그 여의도의 은행에서 3천만 원씩 현금 찾은 게 나왔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이화영이한테 준 거는 분명해요. 근데 이화영이가 배달 사고를 냈나 안 냈냐 이거 아닙니까? 예. 근데 여러 정황상 배달 사고는 불가능하다. 그러면 이게 이해찬한테 갖고, 그러면 이게 그 돈이 어디서 있냐? 진미 파라곤이 4개를 얻었다는 거예요, 최소. 그러니까 방을 뭐 4개가 뭐 필요하겠습니까? 이해찬 평화경제협의 방도 있고 이게 뭐 동부가 평화경제협회 하나 있고 예. 또 이해찬 방 있고 또 옆에 또 방 다 쓴 거 사무실이지. 뭐 뒤에 침대도 있대, 침대. 침실처럼. 예. 그 4개면 이게 얼마입니까? 지금 보면 이게 보증금을 몇천 걸면 뭐 월 370인데 보증금을 어떻게 그러냐에 따라서 월세가 이게 2,400이라는 말도 있고 지금 여기 돈이 엄청나게 들어갔을 거 아닙니까? 예. 여기 사람이 얼마나 상주했겠냐고. 이 4개 사무실이 바로 이재명의 저는 아지트. 여의도의 이재명 아지트다. 비밀 선거 아지트다. 이렇게 그래서 봐야겠네요. 저는 이 사건은 제2의 2402호 사건이다. 2401호가 이재명 집이죠. 집이죠. 그 옆이가 GH. GH 합숙소 61평. 예. 근데 그 이현욱이라고 사장이 영장이 청구됐잖아, 경찰이. 네. 지금 보안수사 들어가 있거든요. 보안수사. 빨리 영장 구속해야 돼요, 이현욱이. 예. 근데 그게 이재명이 경호원들이 회의할 때 그 초밥도 갖다 주고 샌드위치도 갖다 주고 샌드위치 30인분인가 20인분씩 왜 올라가겠습니까? 그게 이재명이 바로 옆채 비워놨잖아. 네. 아지트로. 그게 똑같은 게 저는 진미파라곤 내채다. 내채다. 이거는 누가 뭐래도 이게 이재명의 불법 선거 캠프 아지트다. 이렇게 보고 지금 검찰이 수사하고 있는 거예요. 전에는 여의도 대선 캠프면 대합 빌딩이라든가 한양, 뭐 대산 뭐 이랬는데 요즘에는 진미 파라곤 빌딩이 뜨는 모양이죠. 그런데 지금 이재명이가 깜빵을 가느냐, 아니 이해찬이 이재명은 지금 뭐 재판을 받고 있으니까 일각에서는 뭐 현금으로 이렇게 주었기 때문에 그 입증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당시 이재명은 공직에서 물러난 대표로서도 물러난 그냥 민간인이기 때문에 크게 깜빡할 사유가 되겠느냐는 얘기도 있는데 어떻습니까? 그게 이제 이거 조금 기간이 겹치는 게 있어요. 아, 그렇습니까? 이해찬이가 이제 이거 총선이니까 그게 총선 끝나고부터 3천씩 주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이거 국회는 아니죠. 근데 그 대표는 아마 8월인가까지 했을 겁니다. 예. 몇 달 더 그렇죠. 했습니다. 몇 달 더 했습니다. 그게 원외 대표였잖아. 그건 게 정치자금법이지. 아, 그렇게 되겠네요. 대표니까. 당대표 정치자금법으로 몇 달이 겹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이재명 선거운동을 했다면, 기본적으로 이게 공직선거법이에요. 그게, 아니, 방 4개, 그 노인네가 방 4개를 왜 씁니까? 더군다나 이화영이는 김택수 사장이고 다 룸이 있어요. 자기가. 공식적인 그런 선거사무소 외에 예. 이런 비밀 선거사무소 차리는 것 자체가 불법 아닙니까? 선거운동. 그게 유사사무실 설치 예. 큰 죄죠. 예. 선거법 그래서 위반이 이제 있죠. 이해찬이는 정치자금법 위반도 있고, 그다음에 이게 이제 이재명 캠프기 때문에 공직선거법에 유사사무실을 설치한다거나, 예. 거기에 또 이게 다 지원해주는 돈 받는 거잖아요. 예. 선거 거기에 비워놨겠냐고. 그 요지 진짜 깨끗한 좋은 건물 아닙니까? 예. 그렇죠. 그 월 임대료를 2,400 주고 이게 비워놨겠느냐고. 예. 뻔한 거 아닙니까? 이거야말로 뭐 이게 그냥 합리적 추론이 아니더라도 방 4개를 여의도 국회 앞에 그럴 리가. 이해찬 이화영이 얻어나면 대선 전날까지 준 거예요. 대선 전날까지. 예. 아니 용돈을 대선 전날까지 주느냐고. 대통령 선거 전날까지 줬다니까요. 그러니까. 2년 동안. 예. 이 모든 거는 이게 불법 사무실 아닙니까? 예. 따라서 저는 충분히 여러 번 압수했기 때문에 곧 아마 이해찬도 수사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마 검찰에서는 돈 이렇게 오고 간 거, 그러니까 한 8번 정도는 특정이 된 모양이에요. 출금 기록이라든가 예, 이동, 동선, 예. 통화 기록 이런 것들이 다 확인됐기 때문에 이해찬에 대해서는 언제쯤 수사에 들어갈지 아마 여러 가지를 제지 않겠습니까?
지금은 또 워낙 지금 검찰이 큰 사건들이 밀려가지고 아마 여력이 없을 거예요. 이해찬 수사를 하더라도. 뭐 근데 그거 여러 지금 가지 수원지검은 아직 여력이 좀 있으니까. 기초 수사를 지금 다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게 다 나오는 그러니까 거죠. 이제 이화영 수사나 쌍방으로 수원지검이니까 예. 수원지검은 이제 그 인력이 좀 여유가 있어요. 예. 중앙지검보다는. 그러니까 이제 수사를 열심히 하고 있고 우리 판례가 있습니다. 판례가요. 돈을 줬다고 하는 사람이 자백을 한다. 지금 여기 김성태가 돈을 줬다고 자백하잖아요. 예. 그럼 여기 정치자금을 준 사람도 처벌되죠. 뇌물도 준 사람 처벌되잖아요. 돈을 줬다는 사람이 자백을 할 때는 특별하게 개인적인 원한 관계가 있어가지고 저 사람을 무고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예. 이게 확고한 판례입니다. 김성태가 뭐 이게 이해찬이하고 개인적인 원한 관계가 있습니까? 특별하게 거짓말해가 이해찬이를 잡아야 될 특별한 원한 관계가 없잖아요. 없죠. 근데 그러니까요. 근데 돈을 주면 김성태도 처벌될 수가 있어요. 예. 본인의 처벌을 감수하면서까지 진실을 밝히고 있는 거잖아요. 뭐 방영철이도 다 불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돈 이런 전달한 경우는 사람 방영철이. 이런 경우는 이게 신빙성이 아주 높다고 봅니다. 돈을 그래서 이게 뇌물은 줬다고 하는 사람이 줬다고 하면 이게 유죄가 되는 게 99%예요. 예. 뭐 저는 지금 이게 이화영이는 뭐 추가권이 너무 많이 떠가지고요. 이번에 그 저번 주에 북한에 800만 불까지 추가 떠버렸잖아. 예. 추가 이제 기소했죠. 이화영이는 뭐 끝났습니다. 예. 북한에 800만 불이 추가 뜬 거예요. 그게 뇌물입니다. 뇌물. 제3자 뇌물. 예. 앞으로 이제 뭐 이화영이가 지금 입을 불겠다 플리바게닝 좀 하자. 이제 검찰에 좀 불 테니까 좀 봐줘. 이런 이야기 나옵니다. 그러니까요. 근데 검찰에서 야 이제 너 이제 네 없어도 안부수하고 다 불어 저거 충분해. 예. 검찰에서 안 한다. 이런 게 언론 보도가 쏟아지고 있어요. 앞으로 이게 이화영이도 이게 얼마나 버틸지 좀 지켜봐야 됩니다. 지금 아들에 대해서도 그 쌍방울의 엔터 회사에 취업해 있잖아요. 취업했는데 14회만 출근하고 월급을 뭐 2천여만 원 받아가고 양복에다가 법인카드 사용하고 이것도 뇌물 공범으로 입건을 하겠고 또 부인도 곧 소환하겠다고 통보를 한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이화영이를 전방위적으로 지금 압박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화영이도 이제 더 버티기 어려운 한계 상황에 부닥친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결국 전에 이화영이가 입을 열 거라고 했는데 입을 열 것 같아요. 이제는 뭐 지금 이제 방법이 가장 없지 약한 않습니까? 골이죠. 네. 왜냐하면 이게 김용이나 정진상이보다는 이게 이화영이가 저 입녀는 1순위다. 네, 그렇게 그리고 얘기를 했었죠. 그다음에 김인섭이가 입을 연다. 네, 즉 섭섭한 김인섭 백현동. 네, 제가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지금 이게 이화영이가 이게 멸문지화입니다. 이것도. 맞아요. 이화영이도 이제 뭐 자기도 이제 끝났지만 내연녀 있잖아요. 예, 문모 씨. 예, 내연녀도 이게 문제고, 그다음에 그 아들이 연예기획사 있잖아요. 예, 연예기획사죠. IOK인가? 예. IOK. 원래 이제 그 배상윤이 KH그룹의 배상윤이 있잖아요. 배상윤도 이게 연예기획사 큽니다. 그거는 IHQ. 아주 유명하죠. KH 엄청나죠. 그룹. 우리나라 크죠. 내노라는 연예인들 거기 다 들어 있어요. 예, IHQ. 배상윤이 가는 거. 그다음에 쌍방울 김성태도 연예기획사 이것도 커요. 예, 제가 이게 연예 관심이 없어 그렇지 그 소속사 배우들 많아요. IOK. 예, 거기에 그 아마 연예기획사가 있거든요. 거기에 그 김성태 아들이 2020년 10월부터 11개월 동안 1년 가까이 11개월 동안 일을 하는데 14번 나갔다. 14번. 그것도 이게 잠깐 나갔다 들어 뭐 일을 하러 간 거 아니잖아요, 그냥. 월급 받으러 갔는지 뭐 돈 받으러 갔는지. 예, 하여튼 11개월 동안 14번 나갔는데 월급 2천 다 왔다는 거죠. 이게 뇌물 아닙니까? 이게 뇌물이잖아. 이거는 이게 아들은 피의자로 이게 이제 소환이고 그다음에 이거 원래 부인 있잖아. 법률상 부인. 예. 내연녀 말고 예. 법률상 부인도 이게 자꾸 조사해가지고 성격대 받으라. 이 부인하고 지금 이게 인사의 갈등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부인은 아직 참고인으로 조사를 받으라. 이렇게 소환한 이런 상태죠. 그러니까 안부수라든가 김성태, 방영철 다 불었단 말이에요. 지금 이화영이만 버티고 있는 것 아닙니까? 뭐 대북 송급
뿐만 아니라 법과 부정사용 또 측근 그 취업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절대 그런 일 없다고 버티고 있는데 이제는 더 버티기가 어려운 상황에 들어가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검찰한테 내가 다 털어놓을 테니까 좀 봐줄 수 있느냐, 선처할 수 있느냐 이렇게 프리 바게닝을 제의를 했는데 검찰에서는 너 아니라도 지금 다 불었는데 얼마든지 기소해서 너 잡아놓을 수도 있고 그래 지금 800만 불도 추가 기소까지 막 해버리고 그런 거 아닙니까? 지금 이게 근데 이화영이 입장에서는 너무 멀리 온 거죠. 네. 너무 이게 멀리 와가지고 이제 주워 담을 수가 없어요. 그런 상황이 돼버렸죠. 완전히 뭐 이게 이미 너무 정거나 정황이 많이 넣어버려가지고 안부수가 이제 1심이 제일 먼저 나왔죠. 예. 1심이 3년 6개월이 나왔습니다. 안부수가. 거기에 판결문에 북한이 그 돈 준 거부터 쫙 판사가 인정을 다 해버렸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지금 여기 쌍방울이 북한에 하는 사업은 나중에 한참 뒤에 정권이 바뀌고 한참 뒤에 그거는 1억 불이 넘는 어마어마한 사업이에요. 예. 근데 이번에 준 500만 불 있잖아. 이건 50억입니다. 이거는 스마트팜. 그 경기도가 스마트팜 하게 된 걸 안 하니까 북한에서 김성애는 난리 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게 김성태가 대신 그 대준 거 뻔한데 이거는 이게 북한도 인정하는 거예요. 예. 이걸 지금 이게 이화영이가 잡아떼고 있잖아요. 이화영이가. 예. 그러니까 검찰이 황당하니까 하는 건데 이거는 명백하고요. 그 다음에 이거 300만 불은 원래 이재명이가 북한 가려는데 원래는 500만 불 달라 했잖아요. 뭐 준비하는 돈 드니까 깎고 300만 불 30억 준 거 아닙니까? 이재명이 북한 가려고. 예. 이거 쌍방울의 사업하고 아무 관계 없는 거예요. 쌍방울 사업은 도로 놓고 호텔 짓고 큰 거예요. 그건 이게 몇 억 불짜리 사업이 나중에 그게 아니다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궤변하고 그때 도와주가 이재명이가 통화를 했단 말이에요. 술자리에. 예. 근데 그 옆자리에 안부수가 있었잖아요. 이재명이가 다 알고 있거든요. 보고받았고. 그 다음에 북한 갈 때 출장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중국 갈 때도 다 출장 보고서 있잖아요. 여러 가지. 예. 그래서 저는 결국에 이화영에 대해서 800만 불을 기소했다. 이거는 이재명 기소했다 보면 돼요. 그러니까요. 이화영이가 지금까지 이렇게 버티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뭐 털어놓지를 않는데 더 이상 버티기 어려워서 다 털어놓을 경우는 이제 이재명 그걸 끝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지금. 또 이재명이 하나가 끝이 될 수밖에 없는 게 이 백현동 민간 사업자 김인섭은 이미 구속이 됐습니다만은 정바울이죠. 바울. 예, 아시아 디벨로퍼 이 대표. 이 사람도 또 구속이 됐더라고요. 예. 그러면 이제 남은 것은 정지사하고 이재명 소환해가지고 처리하는 것뿐이 없잖아요. 지금 이제 이거 정바울 사장은 좀 안타까운 면도 있어요. 제가 잘 아는 분이 이거 투자를 해가지고 제가 정바울 이름도 제일 먼저 깠잖아요. 예, 예, 그렇죠. 정바울 사장이 검찰에 자료를 다 갖다 줬어요, 원래. 김인섭 비리를. 예. 근데 본인도 뭐 한 480억 횡령으로 480 받아 보면 그럴 수 있죠. 그래서 이게 그 본인도 구속이 됐고요. 예. 그다음에 거기에 이제 그 팔령회라고요. 그 김인섭이 있잖아요. 예. 김인섭이 그 모임이 있어요. 김인섭 모임. 고흥이잖아, 고흥. 예, 고흥. 나로도. 거기 그래서 나로도 해체를 했잖아요. 공무원들 그게 모임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공무원도 팀장이 도시계획과 팀장도 기소. 그 위에 정진상, 그 위에 이재명 이렇게 기소가 될 수밖에 없는 이런 데 이게 사건인데 제가 이제 깜짝 놀란 게요. 거기 보면 이게 그 김인섭 있잖아요. 예. 김인섭이 그 공소장이 공개가 됐어요. 김인섭의 공소장에 보면 이제 결국 거기 그 이름이 다 나옵니다. 이재명하고 정지상 하고 이 친분을 과시해가지고 이게 허가 같은 거 허가방이잖아요 별명이. 예. 그리고 이제 그 인사에도 다 개입했다고 되어 있어요 공장에 인사까지 김인섭 씨가 거기 이재명 정진상과 공모하여 실명이 딱 나옵니다 실명이. 그러니까 뭐 지금 이제 정바울까지 구속됐기 때문에 더 이상 구속될 사람이 없어요. 예. 그래서 그러니까. 결국에 임박했다. 예. 소환 임박했다. 소환 임박했다고. 그래서 지금 여기 쌍방울도 6월 중에 수사 마무리한다고 발표해. 6월 중에 마무리한다. 예. 뭐 하고 나서 이재명 소환 후에 마무리한다. 그다음에 백현동도 본류 수사 배임이죠 배임. 예. 이게 들어가면 선거법에도 치명타거든요. 결국 6월 중에 이재명은 쌍방울과 백현동
두 개를 이렇게 소환된다. 그러니까 근데 6월 달에 소환되니까 아마 이 7일 중에는 다시 국회 체포동의안이 오지 않겠나. 예. 지금 이게 누구나 이렇게 지금 보고 있죠. 법조 출입하는 기자들은 다 이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서서 뭐 여러 가지 당내 문제뿐만 아니라 본인의 사법 리스크 이 부분이 2월에는 아주 이 송영길하고 김남국이 때문에 조금 뒤로 미뤄졌는데 이제 거기도 거의 다 마무리가 돼가는 상황이니까 이재명의 운명도 경각지간에 달렸다 이렇게 봐야 할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게 그 제가 일기예보 기상 보니까요. 일기예보 보는 그게 올해 여름이 역대 가장 무덥대. 아 그래요? 야, 올 여름 이게 역대 가장 더운 여름인데 예. 우리 그 찔재명, 점재명, 예. 이재명한테는 게 가장 추운 잔인한 여름이 되지 않을까. 어시시하 추울 겁니다. 아마 이게 올 여름은 이재명한테 잔인할 겁니다. 예. 제가 저번에 4월은 잔인한 달 하면서 이재명이 구속된다. 해가 영장까지 쳤잖아요. 예. 검찰은 영장 쳤어요. 그게 대장동이고 위례고 FC잖아요. 예. 영장까지 했는데 국회에서 방탄을 해버린 거죠. 방탄을. 근데 이번에도 영장 치는 것까지는 제가 자신하는 거예요. 예. 바로 이게 2차 영장이죠. 이번에 이게 쌍방울, 그 다음에 백현동, 그 다음에 정자동 판교 1톤 호텔, 그 다음에 위정교사, 예. 검사 사칭. 이렇게 2차 영장이 친다는까지는 제가 맞춥니다. 근데 국회에서 방탄할지 안 할지 또 정치의 영역이죠. 예. 이거는 이게 좀 지켜봐야 된다. 이래 보면 돼요. 그렇습니다.